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축사협회 창립준비위 활동을 하고 있는 바운더리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윤수 대표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건축 공감을 통해서 한국건축사협회 창립에 대한 대담을 나눴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듣고 많은 건축사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의견들과 더불어서 또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어서 자유대담이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유대담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국환 건축사님과 이양재 건축사님 두 분을 모시고서 건축계의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국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건축사들이랑 연합해서 이제 무구 도시건축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에서 엘리펀트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재 건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소개 감사드립니다. 좀 더 길게 해주셔도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짧게 해주셨는데 오늘 어차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쨌든 지금 대담자들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서 한국 이야기를 통하고 그 주제를 통해서 한국건축사협회는 어떤 내용들을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로는 최근에 규모 검토 자동화 시스템과 건축 플랫폼 등 다양한 이슈들이 건축계에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건축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시대와 스마트 건축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두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한국건축사협회는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분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슈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점점 흔히 AI 인공지능 설계 이거에 대한 용어적인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이제 김관선이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그냥 대표되고 있는 AI 건축 그런 설계 부분들이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속도가 빠르고 또 그 부분들이 기존의 건축 설계를 하는 분들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과 조금 멀 줄 알았는데 거리가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이나 아니면 필지 자체가 서울시만 하더라도 80%가 굉장히 좀 쪼개져 있는 필지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빨리 그냥 인공지능화되는 걸로 해서 검토 시장으로 흡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인공지능 설계 시장에도 벌써 한 3, 4개 업체가 그죠? 네. 아파트까지 포함한 4개 업체 정도가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그 안에서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고요. 실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걸로 기획 검토까지는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건축사 사무소나 이런 쪽은 아니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IT 산업과의 관련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점 좀 어느 정도 대응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에 대해서 조금씩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서비스들이 요즘 이제 건축사의 역할 중에서 일부분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발전이 될 거고, 어떻게 보면 건축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사실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속도는, 이게 개발 속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금이 얼마나 투입이 되느냐. 실제로는 요즘에는 이제 엄청 많은 투자를 받고 있고, 앞으로 돈이 사실 쏠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개발 속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건축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기존의 그 방식대로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그냥 설계 의뢰를 받고 설계를 하고 뭐 감리를 하고 이 정도의 업무 영역을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사실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려면 이제 건축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사실 저 스스로도 있고, 뭐 주변에 얘기해보면 이렇게 그런 뭐 의문이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답은 없죠. 답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고 이렇게 다른 어떻게 보면 건축이 아닌 분야에서도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 이 영역에 건축사들이 유난히 조금 미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같이 뭘 해보자 하고 이끌어주는 어떤 단체든 뭐 그런 사람도 사실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사의 업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너무 건축사들 그동안 너무 자기 그 벽을 치고 너무 어벽을 좀 제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사 업무 어벽을 확대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그 방식 자체가 너무 좀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허가권자 지정감리부터 시작해서 해체감리, 뭐 새로 생긴 것들이,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나 아니면 뭐 총괄건축 지역건축 총괄건축과 제도들, 이런 것들에 이제 건축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최근 들어 많아지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건축사 협회에서 이제 좀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조금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또 그 저희가 약간 인공지능 설계라고 이제 다들 쉽게 얘기하는데 용어적인 정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으로 흔히 얘기하는 딥러닝, 뭐 머신러닝으로 가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기존의 건축 행정과 법규와 관련 내용들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걸 약간 알고리즘화 시켜서 그 안에서 로직을 짜는 걸로 해서 가장 최적화를 뽑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들 인공지능 얘기하지만 또 실제 인공지능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서비스에 조금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 좀 드리면, 기존의 우리나라 건축 법규가 복잡하고 뭔가 엄청나게 꼬여 있다는 걸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법규 자체를 데이터화하고 그 다음에 각종 관계성들을 풀어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뭐 이세돌이랑 했던 알파고 바둑의 어떤 알파고 같은 경우는 온갖 그 가능성들을 다 판단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뭔가를 찾아내는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보면은, 사실 지금 건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안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동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를 잘 정리해서 빨리 검토하는 거죠. 네, 빨리 뭔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짜는 사실 수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과대포장된 것도 사실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마케팅적으로 홍보 요소로 써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로잡고 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은 조금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이게 어쨌든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워낙 생각보다 빨리 오기도 하고 조금씩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거기서부터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가는 것도 아주 먼 미래는 아닐 수가 있죠. 근데 당장 조금 저희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스마트 건축 시대에서 저희가 어떤 이슈를 몇 가지를 뽑으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스톱 솔루션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기획설계가 예전 같으면 예를 들면 건축사가 하는 그 흔히 말하는 규모 검토, 이 역할을 도와주는 거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어떤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원스톱 솔루션으로 거기서 이제 설계사 매칭이라든지 그 부분을 이어서 시공사도 매칭을 해주고,
사실상 전체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공사비 자금 대출까지도 파이낸싱에 대한 거를 스스로 맡아서 건축주한테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저희가 건축사 서비스, 건축사의 그 전통적인 업역 안에서 과거에는 설계 감리 우린 딱 이것만 하고 나머지 안 해. 그리고 이쪽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지금 결국 그 원스톱 솔루션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소비자의 니드에 가장 편리하게 다가가는 게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지금 건축사들이 얼마큼 대응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뭐 좀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플랫폼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의 소속되는, 저희가 예전에 타다 서비스 할 때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큰 업체 밑에 하부 조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셨던 게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또 될 수 있죠. 플랫폼 서비스가 메인이 되고 저희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근데 실제로도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그 그쵸.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는 건축사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많이 계시고, 예. 네, 그리고 시공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역할로서는 저는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보고, 그쵸. 예.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진짜 원스톱 솔루션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사용자 입장은 저만 해도 이제 뭘 하나 하려고 하면 그냥 그쵸. 알아서 해주길 바라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단 말이죠. 너무 그쵸. 전문화되어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한 서비스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서비스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건축사들이 방식대로만 했을 경우에 놓치는 거죠, 그 시장은. 그쵸. 그 네. 시장을 놓치죠. 네. 네, 놓치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저희 뭐 건축사 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런 사실 플랫폼화하고 뭐 건축주를 연결해준다거나 뭐 그 원스톱 서비스를 네. 제공한다거나. 근데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건축주랑 건축사를 매칭시켜주는 그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건축계 내에서 만들어진 플랫폼 자체들은. 근데 이제 그게 그 이후 단계까지 한 번에 연결해, 갑자기 한 번에 다 연결되는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정말 좀 파괴적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건축계 내에서만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스타트업 쪽이나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시장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프로테크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시장에 좀 돈이 엄청 솔직히 쏠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100억, 뭐 150억씩 투자를 받아서 제가 두려운 건 이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면은 이게 생각에 제한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각종 개발자든 비즈니스든 뭐 부동산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 돈이 돌기 때문에 이걸 다 먹거리로 볼 거란 말이죠. 그쵸. 그 시장을 우리는 그냥 그 시장의 플랫폼에 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또 밤새도록 캐드만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쵸. 될 것 같은 약간의 또 두려움이. 약간 그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네. 어쨌든 플랫폼화는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기간, 네. 굉장히 좀 단기간에 어디까지 갈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처럼 뭐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 시공하시는 분들, 설계하시는 분들, 금융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대 솔루션까지, 사실 이게 하나가 다 뭉쳐졌을 때 그 플랫폼이 완벽해질 텐데, 결국엔 근데 그 수많은 플랫폼들 중에서 각기 지향하는 반대는 사실 조금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들은 임대 지향이 사실 굉장히 강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시공 지향이 강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설계 지향이 강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만들고 해야 되는 상황이나 그 안에서 비교 경쟁이 생길 텐데, 그렇다면은 설계를 하시는 분들, 아니 꼭 설계라기보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만든 플랫폼은 과연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플랫폼보다 더 좋은 가치를 가지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것이라는 게 상당히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약간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관심 있게 보지만 살짝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면은 실제로 관여를 하시거나 그거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건축하시는 분 건축사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 과연 이 방향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고 또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역할은 어때야 될까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명확하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문의드리고 싶은 게 건축사협회는 설계 감리만 안 좋아하는 걸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럼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플랫폼 서비스에 건축사는 진출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벌써 안방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점점 그런 영역이 넓혀지고 있고 사실 스마트 건축이라는 이름 하에 좀 더 가속화되고 있을 뿐이지 이미 하우징 업체라든지 기본적으로 설계 시공 같이 하는 다들 아시잖아요. 설계 시공이 뭐 문만 분리되어 있지 설계 시공 흔히 말하는 집장사라는 분들 두 개 다 같이 하고 있고 이름을 건축사 사무소랑 시공회사를 동일하게 지어서 그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원스톱 솔루션을 이미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번에 지금 얘기했던 사례같이 AI라든지 이런 어떤 이름을 입혀서 기획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내는 데까지를 결국 하나의 원스톱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명분만으로 뭐 예를 들면 단순히 설계는 우리 거다 영역 넘어오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로 그만한 사업회에서 어떻게 보면 건축사들에게 날개를 달고 역으로 본진이 털리는 걸 지금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공정을 해줘야죠. 언제까지 이걸 남의 오는 걸 자꾸 이렇게 방어만 하고 있어. 우리는 골대 볼 언제 넣는 거예요? 어? 언제 가서 공격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사분들이 이제 어떤 전형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설계도 당연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보다 더 다양하게 활동이 됐으면 좋겠고, 그거 하려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좀 가능성들을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협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 주제로 인공지능과 스마트 건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또는 이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건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변화하는 시대에서 건축사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와 그 영역을 너무 기존에 보수적으로 봤었던 설계와 감리 그리고 또 건설 관리 이 부분까지만이 아니라 좀 더 영역을 확장적으로 봐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대한건축사협회도 물론이고 새로 한국건축사협회가 창립이 된다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 영역을 진행을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들을 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확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거는 다들 얘기 지금 몇 번 드리고 있지만 결국 업역에 대한 어떤 영역이 허물어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소비자를 생각하는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IT 업체가 됐든 다른 업체가 됐든 누군가 선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게 하필 건축이라는 저희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초반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대로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사실상 다 외부에 내주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뭐 어떤 업역이 단순히 뭐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건축사가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최근에 좀 늘었죠. 제 얘기는 이제 전통적인 범위 안에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 관리에 대한 것도 있고요. 철거 감리도 있고요. 그냥 감리 있고 설계 있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건축사 사무소라고 해서 딱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걸 이렇게 쫙 해서 우리 소비자 입장입니다. 어떤 건물에 어느 정도 사이즈 규모에 얼마가 나오고 예를 들면 여기는 어떻게 뭐 그걸 진행하는지에 대한 그런 서비스 사실 제대로 하는 건축사 사무소도 보기가 힘들고 반대로 그렇게 예를 들면 건축물 관리만 전문화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생길 수도 있죠. 그 사무소로 들어가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축물들 전국적으로 아니면 그 특정 지역에서
어디를 자기가 해서 들어가서 보면 일반 소비자들한테 로그인 별도로 나눠주고 그럼 자기 건물에 관리되는 내용을 쭉 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그러니까 굳이 뭐 어법이라는 내용을 굳이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까지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있는 거에서 정리를 해서 그것만이라도 소비자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와 함께 가격적인 부분과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그것만 해도 벌써 또 하나의 또 우리 범위 안에서는 또 하나의 나가는 거겠죠. 그런 식의 스마트 건축이 건축사가 좀 더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뭐 다양한 걸 하는 건 좋지만 기존에 했던 그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 더 전문가로서의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설계랑 감리가 주가 되는 이 건축사 업무가 업무를 더 깊이 있고 더 전문화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그동안 조성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의 확장은 그건 시대적 흐름인 것 같고요. 대신에 더 그 설계나 감리에 대한 더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거 자체도 이제 이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협회에서 그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 아니면 뭐 교육,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어벽을 키우는 것만큼 속으로 내실을 가지야지만 그 회를 더 확장을 시킬 수가 분명히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